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 먼저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랑 영어 시작 집중반에서 우리 문법 그리고 독해를 같이 공부하게 될 비비안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책 다 사오셨나요? 세 권? 필수 복화, 그 다음에 필수 영문법,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 구문 독해책까지. 네, 다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은 우리가 필수 영문법 책 한 바닥이랑 그 다음에 구문 독해책으로 주로 진도를 오늘 나갈 예정이니까요. 혹시나 책 구매 못하신 분들은 데스크에 가셔가지고 꼭 구매를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공부할 준비 되셨나요?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첫날 수업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가장 중요하고 또 그렇지만 어쩌면 가장 어려울 수도 있는 문장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같이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문법책 6페이지 그리고 구문독해책 챕터 1 중에서 유닛 1, 2, 4, 6을 오늘 같이 공부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영어가 합격의 당락을 좌우한다 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영어 시작 집중반에 오신 분들은 전 직렬이 다 모여 있어요. 9급도 있을 수 있고 소방도 있고 경찰도 있고 뭐 7급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렬이 다 모여 있지만 다 공통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험생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과목 1위 영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과목 1위도 영어, 합격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과목이 뭔가요? 라는 설문조사도 전부 다 60%, 70%, 90%로 전부 다 1위로 영어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3개월 안에 합격을 하겠다. 요렇게 짧은 수험 기간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최소 뭐 1년 단위 정도를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고 계실 텐데 가장 학생들이 어렵게 다가가고 그 다음에 수험 기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과목이 바로 영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시작 집중반에 온 것은 정말 첫 단추를 정말 잘 꿰었다고 제가 확신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을 다 종합을 해보면 공무원 합격에 결정하는 과목 여러분 결국 뭐겠어요? 이거 답정너인데 뭐겠어요? 영어죠? 그쵸? 그럼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쵸,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아예 영어가 처음이다. ABCD도 몰라요. 라고 하시는 분들 간혹 있을 수는 있으나 대부분 학창시절에 어느 정도 내가 공부를 안 했어도 수업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영어를 정복하지 못한 이유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생활에 영어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평소에 영어로 얘기하고 Hello, how are you today? Oh,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런 말 하세요, 여러분? 안 하죠? 그렇게 우리가 실생활에 쓰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하고 또 어렵게만 느껴지고 하면 할수록 계속 까먹고 뭔가 쌓이기만 하는데 나한테 머리에 들어오는 건 없고 이런 느낌이 강하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일단 모든 공무원의 영어 시험을 공통적으로 한번 봤을 때 20문제의 문항을 약 20분에서 25분 사이에 풀어야 되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압박감이 많은 공부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시험이랑 비교를 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시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20분 안에 20문항을 풀으라는 거는 한 문제를 몇 분 안에 풀으라는 얘기죠? 1분 안에 풀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풀란 얘기일까요? 생각하지 말고 풀란 얘기일까요? 생각하지 말고 풀란 이야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암기한 거 그대로 골라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무원 영어 시험은 여타 다른 시험과 다르게 고민해서 하나하나 신중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기간에 빨리 문제를 풀 수 있으려면 생각할 수 있는 공부 바닥을 지금 찬찬히 다져놔서 위에 반에 올라가셔서는 생각 없이 바로 정답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본기를 쌓기 위해서 우리가 영어 집중반에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역별로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를 보면요. 독해 영역이 굉장히 강력하게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문법과 어휘가 대충 비슷한 비중으로 나오게 되고요. 요새는 생활 영어의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랑 여기서 문법과 독해를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독해는 기본적으로 필수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필수 조건은 문법이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지 독해가 가능하고요. 문법사항을 모르면 문장 해석이 안 되겠죠. 또 하나 더 가장 필수적인 것은 어휘입니다. 단어를 모르면 문장을 읽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기 위해서 문법과 어휘 공부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면 대부분의 킬러 문제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서 까다롭게 느껴지는 문제들 대부분 다 독해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문법과 어휘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서 1분 내에 보통 학생들이 한 30초, 빠른 건 10초 이내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수 있게끔 기본기를 탄탄하게 잡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생활영어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생활영어? 생활영어가 뭘까요? 여러분들 수능 쳐보셨나요? 수능? 수능? 우리 외국어는요, 수능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 봐요? 듣기 보죠. 영어 듣기 평가를 보죠. 근데 우리는 다행히도 듣기 평가가 없어요. 그것을 문장으로 적어놓은 것이 바로 생활영어입니다. 그래서 대화문이 나오고 밑줄 친 칸에 들어간 표현을 고르세요. 혹은 뭐 틀린 문법 표현을 고르세요. 이런 것들이 생활영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휘는 우리 윤종호 선생님이랑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2번 수업을 하게 될 것이고 저랑은 문법과 독해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영어 시작 집중반을 듣고 갑자기 성적이 올랐어요. 갑자기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기출문제를 풀 수 있게 됐어요. 이런 기적은 여러분 없어요. 우리 영어 시작 집중반에서는 여러분들이 위에 반에 올라가셔서 이런 말이었구나 라고 기본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기초를 쌓는 반이지 점수를 내는 반은 아닙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처음부터 짚고 넘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출제 난이도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가장 낮은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집반에서 공부를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 전부 풀 수 있는 문제가 약 20문제 중에 6문제, 4문제에서 한 6문제 정도는 푸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반 정도 레벨을 듣고 나서 풀 수 있는 문제가 10문제, 가장 비중이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심화반까지 올라가시고 공부를 조금 더 꼼꼼히 하셨을 때 풀 수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약 4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것이 공무원 영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요 하위 문제, 6문제라도 맞추는 것이 영집반의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위에 반에 올라가서 중문제를 풀 때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푼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고 공부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왜 나는 기본반에 올라가지 않고 왜 바로 영어 시작 집중반에 와야 됐을까? 내가 이걸 듣는 게 맞을까? 일단 여러분들 중에 영어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영어 공부가 처음이다. 그러면 기본반 올라가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른 채 그냥 가만히 허송세월을 보게 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시간 낭비, 돈 낭비죠. 그래서 영어 공부가 처음이신 분들 노량진 전 바닥에 장담하건대 우리보다 쉬운 수업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책을 한번 펼쳐보세요. 필수 영문법 책. 일단 여러분 칼라죠? 혁명입니다. 이런 책은 없어요. 칼라요. 그림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거기서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이거보다 쉬운 수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거, 정말 쉬운 거부터 하나하나 짚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띄엄띄엄 수업하는 거,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설명 안 하고 넘어갔는데 뭔가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같아서 나 절망한 질문을 못하겠어. 이런 거 우리 시작반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내가 알더라도 꼼꼼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더, 사실 영어 공부를 하긴 했는데요. 너무 오래전이라서 가물가물합니다. 그런 분들 잘 오셨습니다. 그 다음 또 기본반에서 내려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번, 2번 수업을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다. 근데 남들은 다 이해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려오신 분들 맞습니다. 우리는 기본반을 올라가서 무슨 말인지 전부 다 알아듣겠고 이런 거지? 저 말이 저 말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듣기 위한 기본기를 쌓는 반. 기본반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면 영어 집중반 잘 오셨습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의고사를 풀었다. 근데 50점 이하다. 실제 시험, 기출시험. 그러면 여러분 영집반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어는요. 저도 영어 공부를 지금 이제 한 지가 벌써 한 25년 정도가 되었지만 어려워요. 저도 아직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언어 하나를 정복한다는 건 어렵죠. 저도 아직까지 한국인데도 불구하고 한국말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 어려워요. 근데 학생들이 굉장히 간과하는 게 뭐냐면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면 된다는 것 같아요. 그냥 기출문제만 풀려고요. 기출문법만 한번 정리한 거 있죠? 간단한 거. 그것만 계속 보려고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장 기초적인 거, 그러니까 남들이 다 맞추는 문제가 나오면 못 맞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기출문제라고 요약되어 있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건 전부 다 제외하고 간단하게 한두 줄로 요약된 것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외우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계란 후라이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한테 치즈 계란말이를 시켰어요. 달걀 후라이를 못하는데 치즈 계란말이를 하래.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레시피를 안다고 해도? 난 요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 시작반, 가장 기초반은 쉬운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쉽다라고 해도 위에 반에 올라가면 더 이상 이런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차근차근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공부를 하시면 다시 이것을 되돌아오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뭐냐? 문법을 배우죠. 근데 독해에 필요한 문법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독해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필수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뭐였어? 좀 전에 얘기했는데. 문법, 하나 더는 어휘, 그쵸? 문법을 모르면 독해를 못해요. 이게 무슨 표현으로 쓰인 것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기초적인 문법을 배울 것이고요. 그 다음 또 그 문법을 독해에 적용하는 방법도 같이 배울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통합적으로 같이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더. 기출 어휘가 아니라 독해에 필요한 어휘도 배울 겁니다. 그래서 문장을 읽어 나가기 위한 어휘. 아니 기출 어휘를 봤는데요, 선생님. 그냥 외우면 단어는 그냥 어쨌든 간에 다 똑같이 외우는 거니까 그냥 외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지만 기출 어휘는 어려운 단어들이에요. 어휘 문제를 위한 어휘. 그러면은 그 문제만 풀면 뭐합니까? 우리는 독해가 필요하고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한 해석을 위한 어휘가 필요한데.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어휘도 함께 배울 예정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필수 문법이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영어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필수 문법 그리고 구문 독해까지 전부 다 수업 시간에 통합적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집반을 듣고 나시면 기본적인 틀이 어느 정도 머리에 잡혀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은 탁월한 교감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스터디를 하시게 될 거예요. 스터디는 저는 학생들에게 전원 다 참석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스터디 시간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미처 하지 못했던 질문들 혹은 궁금했던 사항들 혹은 한 번 더 설명받고 싶었던 분들 그런 분들 제가 스터디 시간에 직접 다 돌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언어는 내가 쓰지 않는 언어는 혼자서 공부하는 거 독학이라는 것이 사실상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우리 온라인 수강생들에게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인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의지를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의지를 믿어요? 저도 맨날 의지가 있어요. 집에 가서 꼭 1시간 운동하고 자야지. 한 번도 지킨 적 없어요. 지금 근 4개월간. 그만큼 의지가 약해요. 피곤하니까. 뭐 해야 될 것들이 눈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강제성을 띄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이라면. 그래서 강제로 제가 여러분 시험 칠 겁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공부를 하세요. 그 다음에 출석하세요. 왜 안 와요? 오늘 이거 공부했으니까 복습하세요. 숙제할게요. 숙제 검사할게요. 이렇게 관리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의지가 아니라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지가 아니라 계획대로 가서 꼭 합격할 수 있게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옆에 있어줄게요 라고 적혀있죠. 웬만하면 제가 늘 쉬는 시간에 연구실에 안 가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힘들고 앉아있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좀 쉬고 싶기도 한데 웬만하면 여기 앞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 제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 구경하고 학생들 쉬는 시간에 뭐 하나 이게 아니고, 제가 앞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혹은 이해가 안 갔던 분들 혹은 뭐 복습을 하다가 조금 어려웠던 분들, 그런 분들 앞에 나와서 제가 질문 받는 용으로 제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저는 힘들지만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람들, 이런 것까지 조금 물어봐도 되나? 조금 부끄러운데? 그런 생각 전부 다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황당한 질문들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미 해탈했어요. 모든 것을 다 물어볼 수 있다 라는 것이 제 전제에 깔려있기 때문에 한국어가 이해가 안 가요 라는 질문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제가 옆에 항상 있어 드릴 거니까 내가 혼자서 이 수업을 듣는데 헤매지는 않을까? 요런 걱정은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문법과 구문독해 책 두 권 다 모두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휘 책은 윤종호 선생님이랑 어휘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50분씩 4번 주 4일 수업을 하게 되죠. 저랑이요. 그래서 이거를 2개월 동안 총 수업을 하니까 우린 총 32번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빡센 스터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전원 스터디를 참여하셨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식사하시고 오셔가지고 스터디를 참여하시면 제가 그날 배웠던 거, 스터디 할 것들을 제가 주어 드리게 될 거예요. 이거 오늘은 스터디 시간에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룹을 형성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함께 풀고 토론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제가 외워야 할 것들 시험지를 드리면은 시험 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스터디 수업이. 그리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질문 받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시간으로 스터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사실 큰 차이예요. 이것도 억지로 하니까 그래도 공부를 좀 더 해요. 적어도 1시간이라도. 그래서 꼭 스터디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힘없이 여러분들이 흘러나가는 거 없이, 틈새 없이 기본기를 잡아드리는 게 바로 영집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권의 책을 사용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번 불규칙 동사, 이제 진도를 나가서 제가 어느 순간이 되면 불규칙 동사 시험을 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이거를 이제 외울 시간이 없어요. 위에 반에 올라가면.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암기해야 될 것들을 제가 시험을 칠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나왔던 단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필수 단어가 있다. 그러면 제가 매번 다음 시간마다 수업 시간 전에 혹은 스터디 시간에 시험을 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꼼꼼하게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체크를 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 더는 문법에서는 외워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만 외우면 사실 문법 문제는 푸는데 문제가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은 뭐 ing를 취하는 동명사, 수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제가 매번 암기하세요 라고 하고, 제가 그냥 여러분 암기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시험을 쳐서 여러분들이 될 때까지, 암기를 할 때까지 계속 재시험을 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꼼꼼하게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은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여러분들 우리 오프라인 수강생들은 수업 등록하시고 복습 동영상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그래서 한 번 수업 듣고 나서 수업 시간에 4시간이니까 사실 학생들이 집중력이 좀 흐트러져요. 그래서 50분, 50분 이렇게 4번씩 나눠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잠시 딴 생각하면은 돌아왔을 때 무슨 얘기인지 까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못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이 수업마저도 어렵게 느껴지신 분들 분명히 존재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반드시 복습 동영상을 보시고 그날 배운 것은 그날 끝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미루다 보면은 우리는 수업 양도 많고 일수도 많기 때문에 따라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학생들한테 첫 주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첫 주에 가장 기본적인 걸 배우는데 2주차가 되면은 이제 기본적인 건 건너뛰고 이제 또 심오한 부분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1주차까지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복습을 하셔야지 2주차부터 수월하게 따라오실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커리큘럼을 한번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 시작 집중반, 우리 가장 기본적인 반을 듣고 나면 이제 기본반을 올라가시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반에 올라가시면은 우리 영어 시작 집중반에서 배웠던 문법들이 좀 더 어렵게 이제 어려운 영어와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라는 것이 출제가 된 부분들이 이제 융합이 돼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심화반 올라가면은 좀 더 어려운,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독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처음부터 갑자기 독해 공부를 하는데 문단을 독해하세요 하면 학생들이 멘붕 와요. 그래서 우리는 문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기본반부터는 문단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 6줄이 됐으면 이제 심화반이 되면은 10줄까지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이 조금씩, 그리고 문제 풀 수 있는 문제풀이의 양이 조금씩 다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출문제 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동영까지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실 때 완벽하게 커리큘럼이 완성이 됩니다.